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정보 항상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김장철이 이제 지나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김장철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김장철 지금부터. 그죠. 아직 추워지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담그면은 지금 쉬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는 약간 연배가 됐다라는 뜻인 게 김장철이 언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어리신, 그렇죠. 영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김치를 1년 365일 먹긴 하나 어떻게 담그는지 언제 담그는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 엄마가 요즘에 김치를 줬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김장철 지금이 맞고요. 사실은 네. 지금부터가 배추무가 맛있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옛날 김장철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항상 11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은 거 아닌가 했어요. 그렇죠. 12월 초 약간 그 털 조끼 입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패딩 조끼 같은 거 그렇죠. 입고 그 덧신 같은 거 신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죠. 오늘은 특별히 저처럼 왕초보를 위한 김장 특강. 저 김장은 잘 안 해봐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담글 때 넣기만 하고 속만. 그렇죠. 오늘 특별히 김장 1타 강사로서 오늘 이제 좀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김장을 하려면 배추값. 일단은 배추값은 지금 안정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이네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를 다시 했더니 지난주에 비해서도 지금 조금 많이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른 거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김장할 수 있는 배추 가격이 한 포기에 한 3,000원대. 지금 싸게 사시면 3,000원 초반대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절임 배추 가격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배추값이 안정세이니까. 다행스럽네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 올랐는데 좀 덜 오른 게 있으니까. 고춧가루도 올해는 농사가 잘 돼서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김치라도 많이 담궈야 되겠네요, 지금.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다른 게 비싸지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1년 분량을 사실 좀 미리 많이 담궈 놓는 게 김장인데. 김장의 의미는 원래는 그랬죠. 네. 네. 요즘엔 뭐 1인 가구에 2인 가구 이러니까 어떻게 담궈야 될까요? 사실 바로 드실 거를 담그시는 거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시면 그때는 김치 냉장고 정도인데. 네. 옛날에는 사실 땅을 파고 독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당이 있거나 아니면 다 같이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김장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자 땅이 없는 아파트에 많이 사시다 보니 그 땅의 역할을 하는 김치 냉장고를 다 집집마다 들여놓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마당을 장만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마당과 김치독을. 근데 그 김치 냉장고가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김장의 양을 조금 늘리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일반 냉장고는 있지만 김치를 자주 먹지 않는다. 사실 요새 매 끼니 김치를 드시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사 드시는 분들은 특히 김치를 드시기가 힘드세요. 맞아요. 김치가 기본 반찬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귀한 거라서.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김치의 양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김장 양을. 1인 가구도 얼마나 김치를 먹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양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인원수별로 몇 포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렇게는 사실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근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먹고 싶은 양만큼 나는 새김치가 좋고 신김치도 잘 먹는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10포기 20포기도 1인 가구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막 너무 공들이는 게 힘들고 결국 나중에는 조금은 사 먹겠다라고 하시면 한 서너 포기만 간단하게 담그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4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밥을 한 끼밖에 안 먹는다라고 하시면은 이 서너 포기 가지고도 몇 달을 드십니다. 맞아요. 사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장의 의미가 지금은 옛날처럼 저장을 해놓고 오래 먹겠다 이런 심산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담그시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자, 그러면 첫 단계가 이제 배추 세척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2단계가 싫어서 보통 절임 배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 원고에도 정용실 아나운서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배추를 세척하고 어떻게 절이냐. 이제 이걸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지금 모두 다 채널을 돌리실 거예요. 그냥 넘어갈까요? 절임 배추로? 이 절임 배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배추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절이는 경우 네. 이게 2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직접 염장하고 염수 염장 2번을 하는데 보통 소금물에 넣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배추 그 대가리 쪽 있잖아요. 뿌리 네. 쪽 그쪽이랑 그리고 이파리 사이사이에다가 직접 소금을 넣어서 한 4-5시간 놔뒀다가 숨이 슬쩍 죽으면서 동시에 애들이 펼쳐지거든요. 넓어지죠. 그때 이제 염수 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에 담그는. 옛날에는 왜 소금물 퍼센테이지를 본다고 엄마들이 왜 계란을 그럼요. 띄우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소금물은 그냥 무조건 요새는 어떻게 보면 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짜게 한 염수에다가 담궈서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미 추워졌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도 재우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걸 절임과 동시에 김장을 시작한다가 아니고 절이는 거를 미리 하루 이틀 전에 해놓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무채 써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시간을 이렇게 김장에 2, 3일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절임 배추를 이제 사다가 맞습니다. 네, 물을 먼저 이제 썰면서 맞아요. 시작을 하는 거죠. 절임 배추를 사실 때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절임 배추 좋은 걸 어떻게 사냐. 무조건 어떤 소금을 쓴다. 그리고 어떤 배추를 쓴다. 그리고 어떤 물로 이거를 절였다라고 하는 요 3가지가 명시되어 있는 걸 사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아, 명시가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잘 절였어요. 이렇게 하는 배추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집안 노하우로 잘 절였어요. 근데 이거 말고 어떤 소금, 어떤 쓰고. 물, 그리고 어떤 배추다. 요거를 확인을 3가지를 분명히 하시고 사시면 괜찮고요. 절임 배추 사신 다음에 요거를 대부분 세척을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혹시 좀 더럽지 그쵸. 않을까. 네, 그 혹시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절임 배추를 사셨으면은 그 절임 배추는 세척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절여서 이거를 세척을 이게 해서 보내요. 그렇군요. 네. 그거를 몰랐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걸 사야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소금과 물과 배추를 명시한 것. 네, 그거를 구매하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어떤 소금을 쓴다라고 쓸 수 있으면은 그거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배추를 자기가 절인다. 어떤 물로 절인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면은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명시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사시는 게 찾아 사시는 게 더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절임 배추를 사다 놨으니 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는 일단 이제 지역색이 약간 있어요. 이게 이제 배추 김치의 지역색이기도 한데 고춧가루가 남쪽으로 갈수록 많이 들어가고 양념도 많고 맞아요. 젓갈도 많고 그렇죠. 향도 세고 재료도 많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글쎄 왜 그럴까요? 생각 안 해봤네요. 남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따뜻하죠. 네. 근데 이 따뜻한 날씨 때문에 김치가 좀 빨리 익고 발효도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먹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춧가루라는 것 자체는 발효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워지면. 그렇죠. 네. 고춧가루가 발효가 덜 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남쪽으로 갈수록 많이 고춧가루를 넣어야겠네요.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양념이 더 강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렇죠. 북쪽으로 갈수록 슴슴해. 슴슴한 맞아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고춧가루를 덜 쓰고 음식들이 대체로 다 날씨가 하얗잖아요. 차니까 어차피. 네. 어차피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도식 김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김치의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김치라고 하면 양념이 많고 빨갛고 맞아요. 젓갈이 많이 들어간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만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지역색의 계절 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고춧가루나 이런 색깔만 보고도 그렇지만 젓갈의 양이나 종류도 다르고요. 그리고 김치 소에 들어가는 것들 뭐 어떤 데는 새우를 갈아 넣고 생새우를 어떤 데는 굴을 넣고 뭐 어떤 데는 고기 국물을 넣고 뭐 이렇게 고기 국물도 넣어요. 그렇죠. 이북식 김치가 고기 국물을 넣죠. 또 황태 우린물을 넣기도 하고 뭐 약간 이렇게 조금 다른 지역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일단 소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무채를 썹니다. 그렇죠. 이 무채도 요즘에 채칼에 너무 잘 나와 있어갖고 그냥 샥샥 문지르기만 되는데 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장갑 꼭 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한번 크게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손 조심하시고 채칼을 쓰지 않고 사실 손으로 써는 게 우리 같은 요리사들은
것들은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무채를 창창창창 썰면 고르게 안 돼서 고르게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조금 나중에 나요? 잘 버티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요? 예, 이게 채칼로 쓸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고 좋기는 한데 생각 외로 무가 이상하게 조금 더 빨리 무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더 가늘게 되니까. 가늘게 되는 것도 그렇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채칼을 쓰는 게 더 좋긴, 아니 그냥 칼을 쓰는 게 좋겠군요. 그냥 칼을 쓰는 게 좋지만 사실 양이 많다 보면은 이거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그리고 소를 많이 넣게 되면은 그래서 채칼을 쓰는 걸 저는 권장을 하지만 반드시 장갑을 끼시고 요즘 김장은 옛날처럼 진짜 1년을 놓고 돌려 먹지 않기 때문에 채칼을 쓰셔도 무방해요. 이렇게 해서 3, 4개월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소를 준비할 때 마늘 그리고 뭐 새우젓 그리고 젓갈도 다양하지만 뭐 까나리 액젓 쓰시는 분도 계시고 멸치 액젓도 있고 그쵸? 생강은 마늘의 10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해요. 그렇게 넣고 그리고 소금 간도 또 조금 하시고 밀가루 풀을 쓰는 지방이 있고 찹쌀풀을 쓰는 지방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밀가루 반 찹쌀 반을 섞어서 쓰는데 이렇게 풀까지 넣고 이거를 같이 잘 버무려서 소를 만들죠. 요 소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절인 배추 잘 절여준 배추에다가 이걸 넣을 때 이거를 밑에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 바르지 마시고 위에 그 대가리 뿌리 쪽 있잖아요. 그쪽 위주로 요거를 안에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하고 밑에는 전체를 발랐잖아요. 네, 옛날에. 전체를 그냥 바르지 않으시고 그걸 집어넣고 나머지는 손에 묻어있는 양념으로 그냥 쓱쓱 내려주신 다음에 요게 다 대가리 쪽에 들어가 있는 걸 나중에 이렇게 오물이잖아요. 오물이죠. 이 오물일 때 이게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싹 잡아요. 그리고 왜 김치 담글 때 항상 엄마들이 꽁꽁 싸매고 누르고 하는 거 아시죠? 김치가 기본적으로 무산소 발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꼭꼭 그렇게 묶으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발효가 너무 빨리 일어나거나 잘못 과발효될 가능성이 커서 김치를 꽁꽁 싸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데군데 너무 이파리 있는 데까지 그 김치 소가 닿아 있으면은 얘네들이 구멍이 공기층, 생기겠네요. 그쵸? 생길 가능성이 커서 조금 더 김치가 맛없게 발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쪽에다 넣고 이거를 밑으로 쑥쑥 눌러서 공기를 빼면서 이렇게 김치를 담그시는 게 요령입니다. 네. 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로 설명을 하니 진짜 쓰셨어요. 어떤 분이 9번 구름님께서 말로 다 설명을 하고 있네. 진짜 말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정말 입이 아프시겠는데요. 라디오 김치 특강. 네. 지금 왕초보를 위한 김치 특강 하고 있는데 자 끝으로 저희가 지금 3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뭘 가장 신경 쓰셔야 될지. 자 단맛 때문에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설탕 말고 과일을 갈아서 활용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려요. 지금 저희가 배 얘기 이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지금 추황배 너무너무 맛있을 때예요. 단단하고 단맛이 많은 배 같은 거를 갈아서 혹은 조금 더 빨리 드시겠다면 사과까지 같이 갈아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탕을 빼고. 네. 자, 건강한 식탁 왕초보를 위한 김치 특강, 김장 특강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해를 또 인생을 되돌아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인생은 어떠셨나요? 사업 실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한 사연,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